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313이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극단적인 비교. 서여이도의 한강 뷰냐, 동쪽 워커힐의 한강 뷰냐. 지금 남아있는 강남권 안에서 한강 뷰가 없기 때문에 서쪽의 여의도의 한강 뷰 대 포제스 한강 뷰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이미 이제 입주가 완료된 주상복합의 아파트입니다. 45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고, 단지 내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동과 오피스 동이 함께 한 4개의 동이 이제 함께 있는 단지형이고, 포제스 한강은 내년에 입주 예정인 9월 입주 예정인 현장이고, 3개 동의 128세대의 하이엔드 주택 단지입니다. 그래서 상품의 형태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비교할 건덕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입지가 일단 어디냐, 한강 뷰가 보이는 곳과 한강 변에 있는 뷰거든요. 거기서부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브라이튼 여의도 같은 경우는 MBC 자리였고, 포제스 같은 경우에는 한강 호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강변북로 지나가시는 분들은 지금 공사가 한창 올라가시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둘 다 희소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여의도 내에서 10년 만에 공급되는 아파트이고, 앞으로도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는 그냥 대장주로 있을 하이엔드 아파트입니다. 네. 주변에 이제 7,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동안 여의도 내에서는 대장주로 자리 잡을 거고, 포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뭐 10년 이상은 광장동에서는 대장주로 있을, 둘 다 그 동네에서는 랜드마크가 될 희소성이 있는 아파트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으로 꼽자면, 가격을 듣고 사람들이 에이라고 했던 곳이죠. 여의도는 네. 근데 임대구 분양을 선택을 했고, 그렇죠. 포제스 같은 경우는 청약. 되게 이슈가 많았죠. 네. 무슨 광장동에 평당 1억이 넘는 걸 청약에 꺼내놓냐. 음. 해서 청약홈에 이제 올라온 순간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렇죠. 제 유튜브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그 동네 1억짜리를 사냐, 한강이랑 가까운 것을 싫어한다, 양심을 팔지 말라, 뭐 댓글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너무나 성공적인 현장. 여의도 같은 경우는 임대를 선택을 했고, 포제스 같은 경우는 청약을 청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재밌어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선임대 방식을 택한 거고, 포제스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분양가를 높여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홈에다가 청약을 진행을 한 거죠. 제가 볼 때의 차이점은 이제 단지 구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상복합의 개념이 좀 강한 곳이고, 포제스 한강 같은 경우 요즘 유행하는 소규모의 단지형 주택으로 프라이빗한 네. 단지형.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브라이튼 여의도는 고소득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직주 근접업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과,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오시는 손님들 파악을 해보면 약간 강남 쪽이나 성수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수요층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금 여의도 증권가나 기업에서 일을 하시고 계신 분이나, 기반 자체가 여의도 쪽인 분들이 많으시고, 광장동은 기존에 성수동이나 한남동에 사셨던 분들이 뭐 엑시트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투자처로 찾으신다거나 조용하게 단지형의 프라이빗한 그런 주택을 찾으신 분들이 계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커뮤니티 시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아직 포제스는 이제 아직 입주 전이기 때문에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브라이튼 여의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오픈형, 개방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도 현장에 가 보시면 주변에 이제 회사에 다니신 분들이 점심시간 되면 거기 중앙광장 같은 데 앉아서 얘기도 하시고, 근데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였어요. 전적으로 프라이빗한 단지형이기 때문에 입주민이 아니고서는 출입이 안 돼요. 그 부분이 또 컨셉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이점을 보자면, 본격적인 한강뷰 비교를 좀 할 텐데, 브라이튼 여의도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용적률이 높게 올라간 건물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강 뷰가 나올 뿐이지 영구 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성수동에 지금 아크로폴리스도 그런 이슈가 좀 있잖아요. 앞에 부영 부지가 올라가게 되면 어느 한 라인 자체는 가린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브라이튼 여의도도 분명히 그 이슈는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 10년에서 15년은 그렇죠. 보실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또 차이점은 브라이튼 여의도는 49층의 고층인 거고, 포제스 한강은 최고층이 15층입니다. 그거는 한강 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용적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점 관리 지역이라서 이제 고도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포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구 뷰가 나오는 한강 변이다, 이렇게 딱 너무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포제스 같은 경우에 조금 심심해요. 뷰 자체가. 왜냐하면 앞에 수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즐길 거리가 없는데, 일단 브라이튼 여의도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제 즐길 거리도 많이 있고, 특히나
각 동에서 보이는 한강 뷰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바로 앞에 저층에 아파트들이 보여서 야경이 좀 이쁜 그런 느낌도 나고. 그렇죠. 도심 속에 야경도 같이 있고 한강뷰도 볼 수 있어서 심심하지 않은 뷰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축제도 있어요. 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불꽃 축제를 보시기에는 진짜 더할 나위 없고. 한국의 막 맨하튼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했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런 뷰 차이는 있고 그래서 수요층이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브라이튼 여의도는 조금 젊은 층들이 더 선호를 하실 것 같아요. 백화점도 근처에 있고 일단 기반 시설 자체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남을 중심으로 양쪽의 거리상의 를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20-30분 거리니까요. 오히려 제가 몇 번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는데 오히려 여의도까지 가는 게 더 걸려요, 시간은. 대신에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 이용하시기에는 여의도가 더 유리하실 것 같고 일반 차로 이용했을 때는 강남까지 오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 제가 이거를 이제 굳이 비교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네. 한강뷰는 그래도 프리미엄을 받고 판다라는 이제 대한민국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동쪽이냐 서쪽이냐를 했을 때 투자 가치에 프리미엄이 좀 더 붙을 곳은 어디라고 좀 예상할까요? 저는 과감하게 이제 포제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한강 뷰를 따라서 이제 부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방배동이랑 반포랑 차이가 원래 없었어요. 그리고 원래 방배동이 더 비싼 동네였어요. 부자 동네였죠. 예로부터 있던 부촌이었는데 그게 반포가 재건축이 되면서 한강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부에 이동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어지는 새 단지들도 반포동이 대장이 됐고 방배동은 상대적으로 한강변에 있는 반포보다 저렴한 입지가 됐단 말이죠. 그런 걸 보자면 브라이튼 여의도 한강이 보이긴 하는데 한강변을 완전히 끼고 있는 반포나 뭐 잠원 같은 아파트 단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포제스 한강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을 완전히 끼고 있고 그러니까 부의 이동이 시작되는 대장 역할을 하는 아파트다라고 해서 저는 포제스가 좀 더 상승 여력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브라이튼 여의도는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선임대 후분양이긴 하지만 올해 4월에 첫 이제 분양권 전환이 있으면서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올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많은 거는 브라이튼 여의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세대수가 많잖아요. 그 세대수 평균했을 때도 이제 중요한 게 엑시트 관점도 또 그렇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브라이튼 여의도의 환급성이 더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세 차익의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포제스가 좀 더 우위지 않을까. 초반에는 조금 주춤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좀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브라이튼 여의도는 환급성은 빠른 대신에 최종점에서의 금액 시세 차익은 포제스가 좀 더 위에 있다. 신고점 자체로 보면은 포제스가 좀 더 우위에 있지만 거래량이나 그렇죠. 그런 빠른 환급성에 봐서는 이제 브라이튼 여의도가 네.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네, 저는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쪽 다 미래 가치가 되게 좋아요. 네. 왜냐면 개발 호재들도 많이 있고 제가 지금 이거를 제일 극단적으로 꼬집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좀 PF 이슈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 여의도는 다 지어져 있고 분양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수도 있고 뭐 전세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포제스 같은 경우는 시행사 자체가 이제 MDM이라는 튼튼한 회사이기도 하고 안정성을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요즘 청약을 넣는데 시작이 안 되거나 그렇죠. 워낙 요즘 흉흉하다 보니까 네, 시장 그렇죠. 자체가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거를 둘 다 상품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굳이 비교를 한번 해본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하자고 말씀하신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강변에서 사실적으로 노릴 수 있는 신축이라고 하면은 요 두 개가 가장 많이 접근성이 좋거든요. 왜냐면 둘 다 실거주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근데 투자로도 그리고 향후에 내가 살 집으로도 많이 보시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군으로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내년 이제 포제스가 입주가 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또 다시 한번 저희가 비교할 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럼요. 좀 기대되거든요. 어떤 저희가 예상이 맞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것들이 어떻게 올라가고 거래가 될지도 사실 되게 궁금한데 포제스가 또 대형 평형이 껴있다는 게 맞아요. 대형 평형이 있어야지 시세를 끌어올리는 힘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둘의 또 차이점이기도 하고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그 시간이 되면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모델하우스 관람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예약을 잡아서 네. 포제스도 한번 구경하시고 네. 브라이튼 여의도도 덥지만 한번 또 실제로 보시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두 현장에 대한 기본 개요나 금액들은 얘기를 안 드린 게 뭐 저희가 전 영상들에 다 조금 개요들이 각자 있기 때문에 그거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단순히 이 두 현장의 한강뷰에 대한 비교만 해드리려고 영상을 남긴 거라서 그 부분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